안녕하십니까. 백성주입니다. 대통령께서 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그 선물 보따리에 이러쿵저러쿵 하는 언론 보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 4대 기업이 미국에 44조 원을 투자했는데 그 투자에 따른 우리 국민한테 안기는 보따리가 뭐냐라는 그런 이슈에 대한 문제 제기도 언론을 통해서 집중 보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리쇼링 시대의 한국이 대미 투자 44조 원이라는 주제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칼럼은 44조 원 대미 투자에 가슴이 어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때인 지난 21일 국내 4대 그룹이 44조 원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밝혔다는 소식에 가슴 한쪽이 아렸다는 그런 뜻으로 칼럼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애타게 쫓던 꿈이 일자리 수만 개가 44조 원이 미국에 투자됨으로써 그 일자리가 뭉텅이로 미국에 넘어가려 버렸기 때문에 그런 자괴감을 느낄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19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삼성전자의 경우를 들어본다면 지난해 8월 가동에 들어간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이라는 삼성 평택 투라인, 축구장 16개만한 이 공장은 직접 고용만 4,000명의 협력사를 포함해서 3만 명이 넘는 청년을 고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택 투라인 건설비는 30조 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투자 대비 교용 효과가 같다라는 가정하에서 미국의 19조 원짜리 반도체 공장을 지을 경우 직원 2,500여 명에 1만 9천여 개의 관련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해 보입니다. 삼성과 함께 투자할 현대차, SK하이닉스, LG에너지 솔루션까지 그 투자액을 합친다면 미국으로 넘어갈 대기업 일자리는 너끈히 본사 규모로 5,000개가 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기업이 연연 신입사원 규모는 각 사당 한 해 1만 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에 날아간 일자리가 얼마나 큰지 단박에 계산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40여만 명의 청년들이 직장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일자리만 생각하면 외국에 나간다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부터 나서서 적극 말렸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취임 후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을 갖다 놓고 청년 실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선언한 대통령이라면 그렇게 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이래로 청년 실업 문제를 풀기 위해 해외로 나갔던 자국 기업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동시에 외국 기업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소위 말해서 리쇼링 정책을 미국은 공격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성과도 눈부셔서 2010년 이래 올 초까지 미국 산업 분야의 신규 일자리 140만 개 중 그 절반인 70만 개가 이런 리쇼링 정책의 결과에서 파생된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간 미국이 해외에 생산시설을 세워 진출했던 자국 기업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정책을 공격적으로 해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는 반대로 미국이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것, 다시 말해서 국가 간 무역이 장벽이 낮아지면서 선진국에서 인건비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 개발도상국 등의 생산기지를 세우는 소위 오프쇼링 정책에 반하는 이런 리쇼링 정책을 통해서 청년 실업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소하고 있는 미국이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최근의 선진 자본주의 제국들이 소위 세계화 정책이 시들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개발도상국들의 임금 인상, 자국 산업이 보호, 감염병으로 인한 취약해진 국제 공급망 등의 이유로 반대 현상인 이런 리쇼링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선진국들의 어떤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 추세가 지금 세계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가장 정상적인 트렌드로 비춰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기업들이 이번 대미 투자를 44조 원이나 했다는 것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간 리쇼링이 일어나는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로는 도상국의 임금 상승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등 주요 개발도상국들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인건비가 상승해 비용 절감 효과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위 호구지책으로 리쇼링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어떤 이유가 우리가 생긴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처럼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기 침체로 자국의 어떤 실업률이 증가 추세에 맞춰서 그 대안으로 이런 리쇼링 정책을 본격적으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국의 제조업을 불러들이는 그런 현상이라고 우리가 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감염병이 국제적 확산으로 국제교역에 지장이 발생하면서는 제조 부품 공급망에 취약점이 발생할 때도 이런 국가 간 리쇼링 정책이 보다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현상이 국가 간 교역과 인력이 소통이 어려워지자 비용 절감을 위해서 여러 나라의 오프쇼링 정책에 의해서 다양한 공급망이 취약점이 부각되었고 자국 안에서 제조업 생산시설을 확보하려는 이런 리쇼링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은 주로 한국과 타이완 등 아시아에서 생산되는
첨단 반도체의 자국 내 생산 공장을 신설하고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며 일본은 20억 달러 규모의 리쇼링 기금을 조성해서 본격적으로 자국 기업에 대한 리쇼링 정책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외신은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선거 과정에서 임기 중 500만 개의 일자리를 자국 기업에 많은 메리트를 부여하는 이런 리쇼링 정책을 통해서 만들어내겠다고 공언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대미 관계의 어떤 나름의 어떤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44조 원을 투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됐지만은 문 대통령을 맞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4대 기업에 대해서 땡큐를 연발한 것도 전혀 무리가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자신이 치적을 위해서 크게 기여한 일이 엉뚱하게도 한국에서 갖다 바치는 그런 꼴이 됐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대목은 코로나가 퍼지기 전에도 미국의 실업률이 우리보다도 낮았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2019년 한 해 한국의 실업률은 3.8%, 미국은 3.7%로서 0.1%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은 오바마에 의해서 리어쇼링 정책을 줄기차게 추진하면서도 우리나라처럼 다소는 호구 정부에 투자를 적극 권유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든 신경 안 썼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민국 청년들이 일자리를 희생시키면서 미국의 청년들을 위해서 밀어줬으니 얼마나 고맙게 생각했을까는 그런 추측도 가능해 보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라면 청년 일자리 문제를 북한 이슈 등에 앞에 놓고 고민해왔던 정부라면 이번과 같은 거대 해외 직접 투자는 시기를 잘 조율해서 현지 생산이 훨씬 유리할 때 하는 어떤 전략 제시를 통해서 미국에 겸손하게 응대했으면 어땠을까는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가 진정된 후를 대비함이 상책이 아니었을까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동차, 대형 가전제품 등에 대한 투자는 물류 비용이 많거나 관세가 높을 때 이루어져야 우리 기업에도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반도체의 경우는 무관세 품목인데다가 물류 비용이 거의 안 된다는 점을 살린다면 이번 대미 투자에 기꺼이 동참한 것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국가 안위와 국가의 영속성 보장 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가 절실했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몫해야 할
꿈이 직장들을 미국에 내주고 말았다라는 점에 생각한다면 아쉬움을 더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거대 투자의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무엇을 얼마나 얻었는지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에서는 대북 특사 지명한 것하고 한국군을 위한 55만 명분 백신을 챙겼다는 것이 고작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현 시점에서 풀겠다고 공언한 백신 규모는 8천만 회분에 비하면 조족지혈의 성과만이 부여됐다라고 우리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희생의 대가 치고는 크게 내세울 것이 없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것 중 한국이 미국이 첫 백신 파트너가 돼 모더나 백신을 국내에 생산하게 됐다는 것 역시 크게 흥분할 일이 아니라는 그런 언론의 분석이 있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생산하기로 한 것이지 국내 공급을 위해서 별도 계약이 부수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신 파트너십은 한국만 맺은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쿼드 정상회담 때 미국은 일본, 호주, 인도와 백신 파트너십을 맺었으며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 때도 양측은 이를 재확인하는 그런 외신 보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더나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등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도 백신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더나 사장은 지난 20일 일본 니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을 포함 아시아 몇몇 나라와 현지 생산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쨌거나 4대 기업이 대미 투자 계획을 밝힌 이상 이제 와서 그것을 무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왕 이렇게 된 바에 투자 위기가 헛되지 않게 코로나 백신이라도 확실히 챙겼어야 하는데 아쉬움을 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아무리 야국 강식의 세계 질서가 도저히 작동하는 상황일지라도 대통령은 4대 그룹에 44조 원 미국 투자를 순수하게 허용했다는 점에서 소중한 청년 일자리가 미국으로 날아가 버렸다라는 그런 원망 아닌 원망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차제의 리쇼링 정책이 역세계화 정책이자 선진 자본주의 제국들의 자국 우선지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 정책이라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 또한 해외에 나가는 우리 기업들이 국내로 회귀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한국판 리쇼링 정책의 내실화를 기해서 제시하는 노력도 수반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번에 대미 투자를 통해서 잃어버린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보강됨으로써 청년의 미래가 나름 보장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정부, 우리 기업이 세상이 변화에 역행해서 정치적 실리라든지 각 회사의 특정 목적만을 위해서 거대 자금을 미국에 투자하는 현상에 비추어 보건대 너무 아쉬움이 크다는 말씀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미래의 주역인
청년의 어떤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거대 자금이 외국의 시대의 어떤 흐름에 역행해서 투자되는 현상을 보면서 일개 국민으로서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속이 쓰린다 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